안녕하세요. 3월 11일 한놈만 팬다 원픽장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동아기업입니다. 뜬금없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왜 동아기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매수 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내용부터 보실까요? 동화기업입니다. 동화기업은 뭐 목재 가공 및 화학 뭐 제품을 주로 하는데 요번에 2차 전지 소재 진출을 통해서 상한가가 일어났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그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요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요한 뉴스가 뭐 미국 테네시주 전해액 생산기지 완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북미 시장으로 본격 진출한다는 내용이었죠. 미국 전해액 생산기지 완공의 의미인데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유럽, 북미의 생산 기지를 확보하는 거고요. 글로벌 고객사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합니다. 또 시장 점유율 확대 기반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거죠. 북미 시장 진출 강화 및 생산 능력 확대입니다. 미국 중남부 전략적 요충지로 진출을 한 거고요. 연간 8만 6천 톤급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생산 능력을. 그래서 전기차 약 200만 대 공급 가능한 거고요. 현재 완성차 및 배터리 기업과 협력 강화입니다. 요새 뭐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럽죠. 경제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폭락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들도 많고 막 밤잠 설치고 이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가의 눌림을 잡거나 주가의 가격에 좋은 가격을 잡기 위해선 악재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악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시나리오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면 그 악재 나오는 부분이 나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제대로 된 시나리오를 세운 상황에서 그죠? 시나리오를 세운 상황에서 그 시나리오 구간에 들어오는 악재로 인한 하락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많은 종목에 대한 리뷰가 일단 올라갈 건데요. 일단 이 동아기업을 축으로 해서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다 인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업체도 지금 상승이 강하게 시장에 바람이 불었는데 이 바람이 눌렀죠. 굉장히 강하게 눌름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아주 쉽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 상승 요인이에요. 북미 시장 진출했다는 것은 미국 내 고객사 확보가 용이하고요. LG, SK, 삼성 등과 협력이 가능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트럼프죠. 트럼프가 자국에서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놀부심 보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뭐 힘이 없으면 뭐 원하는 대로 맞출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생산이 완료된 거죠. 될 거기 때문에 그 공장 생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걸로 봅니다. 또 IRA 수혜 기대를 당연히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공급망도 당연히 안정화될 수밖에 없죠. 현지에서 생산하니까 또 매출 및 이익 증가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미 그 진출을 못한 회사 같은 경우는 진출돼 있는 회사 쪽에 오퍼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그래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완성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액 시장 점유율이죠. 북미 현지 생산으로 경쟁 우위에 있고요. 중국, 일본 경쟁사 대비 선제적 로컬 소싱 전략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가능성이 높죠. 높은 밸류에이션이에요. 지금 현재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식시장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이죠. 근데 2차 전지 소재 업종으로 어쨌든 진출하게 되면 기업이 고평가되는 부분을 맞이할 수 있죠. 지금의 밸류에이션보다는 조금 높게 시장에서 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주가 수익 비율이죠. PER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 가치 상향을 조정할 수 있는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주가보다 좀 펌핑된 주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에요. 북미 고객사와의 추가 계약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 계약이 추가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실질적 공장 완공과 함께 당연히 나오겠죠. 그 내용이 어떤 재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 재료로 함께 요번에 첫 상승 이후의 그 눌림
첫 상승 이후의 눌림 있죠. 이 눌림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발견해 줄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 상승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언제든지 한 방울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뚝 창출할 수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이제 뭐 하락으로 많이 내려왔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곤두박도 치고 있고요. 근데 하락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바닥에 돌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바닥에 와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이 선제적인 투자했던 모습들이 지금은 과하고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이 부분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사항인데요. 북미 시장에서의 성과죠. 테네시 공장의 생산성입니다. 또 북미 고객사 확보 현황이고요. IRA 수혜 정도, 또 현지화 전략의 효과성 이런 부분이 어떻게 매출로 이어지느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계약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계약건을 재료로 크게 사용할 때인데요. 그 계약건을 어떤 재료를 어떻게 터뜨리느냐. 그 내용에 따라서 파급 효과가 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추가적인 공급 계약 체결이에요. 주요 배터리 제조사와의 계약 규모 및 기간, 또 신규 고객사 확보 가능성이 똑같은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첫 번째 계약이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얼마 큰 대형 계약을 어떻게 잘 이뤄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파급 효과가 커질 거라고 봅니다. 리스크 요인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됩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업계는 굉장한 심화된 그 경쟁으로 인해서 거의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북미의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파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현지화 전략을 해서 현재 공장을 정설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자신 있다고 표현을 해도 될 거고 어쨌든 공격적인 경영을 하기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단기간에 어떠한 위험을 갖고 나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는 나오지 않을 걸로 봅니다. 어쨌든 수익성 악화의 우려 이런 부분들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하겠지만 여튼 생산 기지가 안쪽에 있다는 것은 미국 쪽에 있다는 것은 충분한 가치를 발생시켜 줄 것으로 봅니다. 또 기술 변화라든가 원재재 가격 변동 이 부분 특히 주의해야 되겠죠. 동아기업의 미래 전략입니다. R&D 투자 확대로 인해서 고성능 전해액을 개발하고 차세대 배터리 소재를 연구해야 합니다. 또 글로벌 생산망을 최적화해야 되죠. 북미 유럽의 생산 기지를 확충해야 되고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신규 시장 개척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그러죠. 시장 진출을 하고 또 리사이클링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저거 뉴스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재무 리스크의 동아기업 해외 사업 확장 부메랑 되나 안 좋은 모습이죠. 그죠? 동아기업이 해외 공장 설비에 대해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재부 부담이 커졌다는 기사입니다. 당연히 안 좋은 모습, 안 좋은 기사입니다. 야,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기사가 떠지고 해외 사업으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재무적인 내용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굳이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아주 큰 폭락을 하고 있죠. 이 폭락이 저는 지금 진행 과정이고 이게 시작 단계라고 봅니다, 사실.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20배죠. 지수 기준이에요. 지수 기준.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바닥에서 20배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20배가 올라온 상황이고 다우 같은 경우가 10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들의 눌림인 방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트럼프라는 매개체로 인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고, 이 과정은 아마 월봉 기준으로 20개월 선, 이 선을 붕괴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아직 그 기간이나 그 공간이 남아 있죠. 그렇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더 깊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은 수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게 유리합니다. 사업 가치가 좋네, 어쩌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그 해외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이 부분 때문에 괜히 그 눈을 가릴 수가 있어요. 물론 사업적인 리스크 관점이 좋은 기업들이 싸게 들어온다면 물론 싸게 좋은 가격에 매수하는 좋은 타점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쫓아가거나 하는 부분은 굉장히 부담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좀 안정적일 수 있는 것은 바닥 구간에 있는 거죠. 완전 바닥 구간에 있으면서 이제 용트림한 종목들, 이 용트림한 종목들이 우리가 원하는 가격들에 들어왔을 때 이때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래도 이
요 가격이죠. 요 가격은 기준 가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가 하격 지점에서 요 가격을 돌파하는 모습은 언제든지 수시로 나올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 들어오는 메리트,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한 수익을 줄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주가의 약세장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긴 한데, 요런 형태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가능성 있는 기업을 적극 공략하는 방법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뭐 어쨌든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맞춰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괜찮겠다 싶으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최근 출시한 대형 규격 슬립, 빅슬랩, 목질벽제, 시그니얼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소재죠. 뭐 주택이나 이런 소재 기업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재고 관리에 따른 운전 부담 완화, 또 미국 테네시 공장 증설 투자와 계열사 엠파크의 몽베르 CC 인수 자금 조달 지원 성격의 증자 참여 등으로 인해서 차입금 규모가 확대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뭐 실제로 있는 지금 현 본업이 잘못되거나 흔들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14년부터 제가 그 이전 영상에도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아주 크게 폭등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택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관련 소재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KCC라든가 동아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큰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삼목 에스폼 뭐 이런 기업들. 왜 이렇게 했냐면, 이때가 언제냐면 주택이 모두 아무도 안 사고 뭐 미분양이 지천에 깔렸을 때였어요. 그래서 주택 경기가 진짜 최악이었던 때죠. 근데 이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냥 각자 자기 집에 그 만족을 하면서 이제 노후된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리모델링하거나 그냥 자기 집을 꾸미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수요를 창출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 그러니까 주택 리모델링과 관련된 소재라든가 이런 뭐 창틀 뭐 이런 부분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듯이 주택 경기가 하락했기 때문에 동아기업도 안 좋을 거다, 이 생각은 저는 좀 생각이 틀려요. 실질적으로 그런 과거의 사례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좋은 기업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 이 미국의 2차 전지 공장, 특히 앞으로 2차 전지 배터리는 전고체 형태가 이제 어쨌든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 같은데, 그 공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다 또 바닥에서 들어오는 구간이고, 또 그 구간에서의 요번에 하락으로 인한 눌림이 좀 이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해 볼 타이밍이 전 됐다고 봅니다. 또 동아기업 같은 경우 회사채가 또 미매각이 됐죠. 그래서 건설업 투심이 찬바람이 불었다는 얘기고, 600억 모집에 단 10억밖에 추가 청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추가 청약 나서기로 했다는데,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들어오죠. 동아기업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동아기업으로 돈도 안 들어오고 뭐 전망도 안 좋다는데 꼭 투자를 해야 되냐?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단지 가격적으로 보고 가격적으로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판단을 하고, 그리고 뭐 잡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모습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이 나의 투자에 맞지 않다 하시면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좋은 가격에 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안 좋은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는 거죠. 아니 좋다 그러면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추격해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추격해서 하는 게 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한 쪽을 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각자 생각이 틀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존중해 주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아 일렉트로나이트죠. 테네시 전에 공장을 완공했다는 소식이고요. 연 8만 6천 톤 규모 생산력을 갖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완성차 배터리 기업이 자리 잡은 중남부에 건설되고요. 향후 북미 배터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 물론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의 협력도 긴밀히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완공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당연한 수주가 이어질 텐데 이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재료로 분명히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재료권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 거냐는 부분인데 지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좋은 가격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 이후의 펌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동아 일렉트로닉스 라이트에서 이제 인터베트 2025에 참가했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R&D 부분에 보시면 전해액 핵심 첨가제 PA800과 함께 차세대 배터리 소재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개발 현황을 소개할 전망이다. 얘기했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체죠. 향후 배터리는 전고체 형태가 주름을 잡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유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동아 일렉트로나이트의 지금 인터 배터리 참가에 따라 이 부분이 소개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관심을 한번 충분히 끌어줄 걸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감춰진 소식이 있죠. 이거죠. 우리가 잘 눈에 띄지 않는 소식입니다. 물론 뭐 기사로는 나와 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신경 잘 안 쓰죠. 동아기업이 889억 규모의 호주법인 주식을 처분 결정했고 실제 처분했죠. 그래서 이게 한 3주 전쯤 나온 내용인데요. 그죠? 이미 여기서 889억이란 자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있을 그 자금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회사채를 발행하는 건데 그게 미달됐다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태의 뭐 그 자금이 회전이 안 된다거나 그런 그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악재로 너무 부각될 필요는 없다. 이미 얘들이 이미적인 실탄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인 실탄을 위한 모습일 걸로 생각합니다. 또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본업이죠. 본업이 어쨌든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쨌든 전에 공장 완공이라는 또 추가 카드가 추가됐다고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죠. 다른 것보다 차트가 제일 중요하겠죠. 차트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가격입니다. 9,570원이라는 가격. 그리고 요 밑으로 9,570원, 8,750원, 7,930원 이렇게 되게 중요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나서 7,930원을 만약에 분기한다 그러면 분기했을 당시 저가 요 라인까지 요게 네 번째가 되겠죠. 요렇게 1, 2, 3, 4번 1, 2, 3, 4번으로 해서 네 군데의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9,570원이 왜 중요하냐면 얘가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쭉 떨어진다고 쳐요. 쳤을 때도 어느 구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구간부터 9,570원 돌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570원 아주 중요한 가격인데 야 네가 신도 아니고 9,570원이 돌파되는 걸 어떻게 아냐? 이건 뭐 저희 다수의 경험과 뭐 그런 걸 믿어 보시는 게 맞겠죠. 뭐 어쨌든 이 넥라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넥라인이죠. 9,570원. 이 라인은 상당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의 매수 중요하고 이 구간의 움직임은 제가 기존에도 계속 제 영상마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 라인이 뭐냐면 여러분들 같은 이 개미들이 가장 버티기 힘든 라인입니다. 9,570원부터 이 아래 라인이. 그래서 여기 2분부터 손절이 들어가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라인은 손절 라인이 아니라 강력한 넥라인이기 때문에 좋게 매수를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강하게 먼저 올라갈 경우에 21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봉이 나올 경우에 그 봉의 모습을 보고 수익 실행을 하든지 추가를 더 가져가시든지 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돌파보다 아래쪽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 최소한 이 9,570원이죠. 이 라인 돌파는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목표가를 이런 쪽으로 잡고 수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가셔도 충분한 수익은 주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라인 아래로의 매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깨는 저가가 나온다 그러면 그 저가까지 해서 네 번의 매수 추가로 더 할 건 없어요. 딱 네 번의 매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크게 보거나 아니면 좋게 보거나 아니면 뭐 짧게 보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온다 그러면 요거 수익 수점을 잡을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강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상한가를 간다거나 뭐 20% 이상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 가격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라인에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돌파까지를 기다리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럴 때는 짧게 내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9,570원부터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고 올라가서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 중간에서 상황을 보면서 수익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요 아래쪽으로 간다 그러면 잘 모아놨다가 요 9,570원 돌파하는 지점이 수익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투자 방법도 간단하고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주봉 같은 경우도 완전 바닥이죠. 완전 뭐 바닥을 거친 상태에서 들어줬다 눌리는 과정에 눌리면 또 바닥입니다. 눌리면 또 바닥 구간이고요. 월봉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와서 돌파했다 다시 떨어지면서 완전 월봉의 이평의 마지막 쪽에 마지막 눌림, 그렇죠? 물론 마지막 눌림 구간이죠. 그래서 월봉의 20라인이죠. 여기 돌파했던 20라인, 이 20라인 돌파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보잔소리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세계 시장 자체의 어쨌든 이 하락 기간이 미국 시장의 하락 기간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잖아요. 어제 그 큰 하락 이후가 마지막일지 더 추가될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추가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중간중간 어찌됐든지 간에 가격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수익을 챙기는 것도 하나의 메리트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동아기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본인에게 맞는 시나리오라 그러면 한번 노려보시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